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후에 어떤 마지막이 내용들은 쭉 그냥 아니구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뒷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자, 챕터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진짜 이게 꼭 부자로 가는 길의 장애물이라면 우리가 뭐 누군가는 읽고 또 누군가는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의지하는 모든 길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의 장애물은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다 장애물이 생기대. 이 다섯 가지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부자로 가는 길의 장애물은 특히나 정확하게 직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박스 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다?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도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방식이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자,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풍부한 자산 부분을 개발하지 못하는 우리가 뻔히 다 알아. 이대로 살 수 없고 뭔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될지도 알겠어. 그런데도 그 참새 예시를 들어주면 좋거든요. 참새 5마리가 우리가 지금부터 숫자를 세고 다 같이 날아오른다 라고 해서 1, 2, 3 했을 때 그 전깃줄에 몇 마리 참새가 있을까? 5마리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고 5마리가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야기 다 했는데 5마리가 그대로 있다. 뭐 때문일까?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총 5가지 원인이 있는데 1번이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 여기에 결정적인 당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뭔지를 한번 쭉 읽어봐 드릴 테니까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저는 이 5개 중에 결정적으로 요거 같아요를 한번 저한테 과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저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게으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다른 책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책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 덮어놓고 안녕 이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팔로우를 연결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계속 연결해 나가서 그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죠? 확실한 리더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걸 파고 나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어떻게든 뭐 들러붙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이 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연결시키라고요. 그쵸? 저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나쁜 습관이니까 그럼 이 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책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짜다리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에는 이 책을 읽어라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책 자기 개발안에는 이것들을 건드려주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었던 어떤 책이든 연결해서 계속 북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요게 어째 보면 팁이겠죠. 자, 첫 번째 두려움. 돈을 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가 있겠노?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푼도 난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들었을 때 당신은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되냐? 한 번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 어머, 저 사람은 한 번도 돈을 안 잃어봤구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밑에.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당신의 방식이다. 당신은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거울을 비춰서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자, 실패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예를 들어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실패라는 것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실패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루저들이다.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근데 어떤 분야든 어떤 결과를 낸 사람들은 실패를 뭐라고 생각하냐.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 292페이지를 먼저 가볼게요. 291페이지. 실패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더 강하게 해주는
실패? 그 굉장히 좋은 거지. 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강해지고 싶어요? 실패하지 않고 강해질 수 없어요. 그럼 실패해야지만이 뭐 해줄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그 실패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뭐 해진다? 강해진다. 밑에 보시면 커다란 실패를 실패 이꼴 뭐다? 영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에디슨이 1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1000번, 어떻게 1000번을 실패하고 1001번째 도전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지금 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영감을 통해서 이 전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000번의 영감이라는 거죠. 요렇게 한번 짚어주고 다시 289페이지로 와서 두 번째 줄 돈을 잃는 두려움에 대한 부자배 해결책은 근데 우리가 부자로 가야 돼. 근데 부자로 가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답이 없대. 그러니까 근데 난 실패가 너무 무서워. 나 지금 꼴랑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날라가면 큰일 나. 나 꼴랑 1억 이거 어떻게 막 눈물 젖은 1억인데 눈물 젖은 1000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 이러면 나 죽는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솔루션은 뭔데? 부자 아빠의 솔루션. 이게 완전 여기서 뼈 때립니다. 부자 아빠의 솔루션은 아주 명쾌하다. 리스크가 싫다면 일찍 시작해라는 거야. 일찍 시작해라. 자매 사업 두렵죠? 그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면 못잖아. 내가 누구한테도 한 개도 전달 못하면 못잖아. 생각들이 다 들 거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일찍은 언제예요? 지금 즉시잖아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일찍은 뭐예요? 지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그쵸? 투자도 지금 해야 되고, 암매사업도 지금 해야 되고, 운동도 지금 해야 되고, 뭐든지 지금 해야 된다. 자, 밑에 젊을 때 시작한다면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돈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무조건 유리한 것이 경제, 금융이다. 왜 복리가? 근데 다른 경험들도 사실 우리가 복리가 다 적용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암에서 내가 10년 차다, 20년 차다. 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복리가 적용되는 거. 너무 많은 경험들이 이게 중첩이 되어서 사실은 이 현명한 선택들을 내릴 수 있는 힘이 키워지니까 어디에도 복리는 다 적용된다. 자, 29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읽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잃게 된다. 읽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잃게 된다. 밑에 과거 NFL에 뛰어난 쿼터백인 프렌 타켄트는 이를 다른 식으로 말하는 적이 있다.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두렵지 않은 상태가 자체가 이기는 것이다.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기는 것이란 되게 지는 것 뒤에 오는 것임을 알게 됐다. 네가 돈을 잃었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네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지는 것 뒤에 이기는 것이 온다는 거죠. 네가 오늘 사업 설명 실패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성공할 거야. 요렇게 291페이지 너무 재밌어요. 중간에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데 죽고 싶진 않다. 돈을 잃어야 돈을 버는데 돈을 잃고 싶진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빨리 시작해라. 빨리. 대부분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동시에 돈을 잃기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 네가 부자가 되지 않은 이유는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최소한의 돈을 잃으려고 해라. 혹은 그것도 난 10원도 잃고 싶지 않아.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캐시플로 게임을 100번 해라. 캐시플로 게임을 100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인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9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토마스 에디슨 나오죠? 295페이지.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균형, 워라벨, 뭐저쩌고 모든 균형은 누가 추구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평범하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30대 때는 되게 평범해. 그러면 그 사람은 80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살아야 돼요. 왜? 평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다 국가에 의존해 있습니다. 100%다 국가에 의존해 있어요.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한 곳에 집중했다. 빌 게이츠도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에 집중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하나에 집중했고 조지 소로스도 집중했고 조지 패튼도 집중했고 한 곳에 탱크를 집중하지 않고 다 그래서 밑에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혹은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어.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평범해진다. 나는 운동도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트니스 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마사지도 한 번씩 받아줘야 되고 뭐 골프도 치야 되고 아메도 잘하고 싶고 모임도 나가야 되고 막 이렇다. 그러면 당신은 뭐해진다? 평범해진다. 평범해지는 건 어떻게 결국은 평범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평범한 뭐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실패를 향한 바람직한 태도가 1번, 당신이 1번으로 배워야 되는 건 뭐다? 실패를 향한 바람직한 태도. 내가 당신 옆에서 이걸 가르쳐 준다. 내가 아미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뭐다? 실패를 향한 바람직한 태도를 배웠다. 어디 가서 이거를 배울래?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실패가 진짜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잖아. 뼈 때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에다 실패했어. 최소 1, 2억 날리잖아요. 너무 아프잖아. 근데 아메이에서 실패는 뭐예요? 욕도로 먹고 뭐 그런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약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약한 실패였기 때문에 바람직한 태도를 내가 결국 갖출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엄청 중요해. 냉소주의. 이런 사람 있죠? 쭉 밑에 보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난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누가 내보다 훨씬 나. 다 뭐, 들어가 보니까 잘난 놈들밖에 없더라. 이런 의심은 우리를 뭐 한다? 마비시킨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경제가 무너지면 어쩌지? 내가 지금 투자 막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에 또 난리죠.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출을 안 해주니 5억 이상 6억인가 안 해주니 뭐 난리를 부리셨고 그죠? 이 뭔데? 냉소주의.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든 말든 할 건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이 냉소주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늘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통제력을 잃어 돈을 못 갚으면 어쩌지? 만약에 일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다 냉소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생각이면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했어? 왜 아메가 니한테까지 왔겠어?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라다이스인데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왜 이 사람은 안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다 냉소주의다. 이런 의심의 말들은 자 298페이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들리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다른 냉소주의자들의 말들이 너무 바른 말처럼 맞는 말처럼 우리에게 확성기로 들려서 결국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죠. 이런 경우 참 많다. 네가 투자하려고 하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오만 소리를 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냉소주의로 바뀔 거야. 네 주위의 모든 네가 아메를 한다고 해도 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냉소주의로 바뀌고 그렇죠? 어, 뭐 때문일까요? 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투자 그래 한번 해봐. 야 니는 진짜 잘할 것 같다. 내 아메 니 진짜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냉소주의적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인간의 심리야, 심리. 모든 인간은 장례식장, 슬픈 일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내가 돈을 10억을 다 까먹었어. 그러면 그래 괜찮다.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고 뭐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것도 좋은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로또 걸렸다고 해봐요. 내가 어제 로또 걸렸다. 내가 로또 걸린 거에 대해서 우와 진짜 니 그렇게 열심히 살더만 로또 진짜 내가 네 친구로서 로또 걸린 사람도 있고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을 확률이 높겠죠. 이게 진짜 내가 잘 되는 거에 정말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기쁨을 두 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뭐 많아야 한두 명이겠죠. 그래서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들은 이유 없이 냉소주의자로 바뀔 것이다. 그걸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냉소주의자들의 말들에 아씨 맞나 그런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밑에 기회는 당신 옆을 지나가 버린다. 항상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그 냉소주의자들의 말을 밑에 보시면 뭐라고 칭한다? 소음 그냥 소음이 발생했다 이렇게 어 칭한다는 거죠. 자, 29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능숙한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기라고 말할 때, 세상이 다 최악의 시기라고 할 때, 실제로는 돈을 벌 최고의 적기라는 것을 한다. 제가 그때 이 앞에 얘기했죠. 경기가 엄청 안 좋다. 지금도 그렇죠. 경기가 엄청 안 좋다고 얘기하죠. IMF보다 더하다. 그럴 때에는 자본가들에게 돈을 현금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에게는 무슨 기간? 세일, 대박엔 세일. 루이비통이 세일한다 이 말입니다. 샤넬이 세일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300페이지 냉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확성기를 엄청 들었을 때 그냥 딱 잘라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 사람이 투자자입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투자자입니까? 그럼 이제 아메이를 하려고 하는데 냉소주의자들이 드글드글 하겠죠? 그때 그냥 한마디만 물어봐라. 그 사람이 아메이 다이아몬드입니까? 물어보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302페이지 첫 번째 줄. 두려움과 의심을 내버려 두면 첫 번째 있었던 그 두려움을 뭐 이렇게 그냥 컨트롤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그게 냉소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영감으로 바꾸지 않고 그 얘기예요. 두려운 상태를 영감으로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냉소주의자가 그러니까 여호와 신포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시다 이런 거. 지가 못 먹으니까 저 포도 시다 이렇게 냉소주의자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사람, 당신이 소중하게 생기는 그 사람이 냉소주의자로 바뀌지 않게끔 계속 두려움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컨트롤 해줘야 돼. 쉽게 말해 동기부여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시스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가대 아메이 미팅을 예를 들면 거길 내가 왜 그렇게 가는 줄 아나?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왜 미팅을 계속 가자고 얘기하는 줄 아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죠? 덮어놓으면 또 올라오고 덮어놓으면 또 튀어 올라오고 덮어놓으면 또 튀어 올라와서 이 두려움을 컨트롤해서 냉소주의로 가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성을 띤 동기부여다.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요. 정기성을 띤 동기부여. 나는 거기 가면 1번 그 사람들 얘기 듣는 거 아니야. 뭐 그 사람들 지 여행 갔고 뭐 지가 돈을 얼마를 받아갖고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 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 결국 내 마음을 쉽게 말하면 잡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공짜로 그걸 해주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이어트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다이어트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해소시킨 사람들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아니야. 어제 내가 탄수화물을 잠깐 먹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너에게 365일 24시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없어.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 동기부여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 시스템 이런 거 프로모션 해주고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 이제 너는 두려움을 자 동기부여 받아.
네가 두려워?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냉소주의자 돼. 아, 저 시다, 시다, 시다. 자, 아무리 다 해면 돼봐야 뭐 별것도 없다.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두려움을 컨트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석하는 사람이 돼. 분석하는 사람. 너는 분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 말고 분석자가 돼야 된다. 그걸 내가 도와줄 거다. 그걸 아메이 시스템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306페이지. 자, 게으름 극복하기. 이것도 우리가 할 말 너무 많죠. 사람들이 진짜 게을러가지고, 그죠? 밑에서 5번째. 오늘날, 근데 이 게으름을 되게 다르게 해석해요. 오늘날 나는 너무 바빠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바빠서 건강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어, 대면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회피하는 사람들, 다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 게으른 게 행동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의 게으름, 꿈을 계속 꾸지 않는 거. 이거 정신의 게으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 그 목표 설정할 때, 그 이름 뭡니까? 얼굴 럽떡한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가 너무 뼈 때리는 말 너무 잘해줘서 엄청 인용 많이 하거든요. 꿈과 목표의 차이점. 꿈은 네 생에 이루는 게 아니야. 왜 네 생에 못 이뤄요? 꿈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생에 이루는 게 아니라 대를 이루는 것이 꿈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높은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표는 네 생에 이루는 거라는 거. 목표와 꿈의 차이를 그 무슨 교수님? 얼굴 럽떡한 교수. 난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엄청 제가 많이 써먹거든요. 자, 307페이지. 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바쁘게 지냄으로써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스스로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더 바빠버린다는 거죠. 진짜를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게으르고, 또 행동력도 게으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나 저거 하고 있잖아. 나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나 게으른 사람 아니야. 나 이거 하고 있잖아.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찐 게으름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자본주의에서 자본 만드는 거 정면 돌파해야 된다. 네가 지금 직장 나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나 자영업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소용없다. 자본 만들었어? 자본 만들었어? 자본 못 만들면 네가 열심히 의미 없다. 정확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만들었냐고. 네 엄청 바쁜데 그래서 자본 만들었냐고. 자, 게으름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욕심을 가져야 된다. 진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310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끊임없이 물어라. 스스로에게 밑에서 3번째. 만약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면, 원하는 만큼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 그래서 311페이지. 나쁜 습관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욕심은 좋은 거야. 욕심은 굉장히 좋은 거야. 죄책감은 욕심보다 나쁘다는 거야. 맞죠? 이것도 할 말 많잖아요. 우리가 정면 돌파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진짜 자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두렵고 빡시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금융교육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제일 미안한 대상자가, 죄책감을 느낀 대상자가 자식이거든요. 왜냐면 누가 얘기했지? 갑자기 또 까먹었네? 어떤 애가, 이게 실화입니다. 어떤 애가 김승호 회장님인가? 어떤 그 아무튼 누군가가 엄청 부자한테, 저 진짜 부자 되고 싶은데, 애가 부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강연자가 뭐라고 했게요? 부모님한테 가서 말해, 부자 되시라고.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니,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있지. 확실한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부자 되라고 해. 그럼 니 무조건 부자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야.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이게 잘못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면 돌파하지 않았을 때 가장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자식에 대한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다? 내가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나도 받은 거거든? 맞잖아요. 나도 받은 거거든? 그래서 그게 죄책감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나면 자식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것만큼 죄책감을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건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가난하게 죽으면 안 된다. 너의 미션은 뭐야?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 상관없이 부자로 죽어야 된다. 당신이 부모예요? 당신의 미션은 한 개밖에 없어요. 부자로 죽는 거. 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쁜 습관 극복하기. 나쁜 습관 극복하기. 나쁜 습관이 뭔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다? 다른 거 먼저 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지불을 가장 늦게 하는 거. 자, 워런 버핏에게 꼬뱅이 버크셔 해스웨이의 한 주가 1억이 넘죠.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로 곱하면 1억이 넘거든, 한 주가. 근데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주총회 가서 13살짜리 꼬마가, 내가 동영 올려드릴게요. 13살짜리 꼬마가 워런 버핏에게 질문해요. 난 잘 살고 싶은데, 난 부자 되고 싶은데. 그래서 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건데,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요. 버핏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에게 투자해. 너 자신에게 투자해. 그게 가장 확실하게 투자의 승률 100%. 가장 확실한 투자는 너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야? 뭐 이것저것 저것 자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그쵸? 내가 아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았던 건 뭐다?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 받은 거. 그쵸?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가족을 진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많은 어떤 그 시스템이라, 뭐 어떤 도구들이 있잖아요. 아미 비즈니스 안에는. 이제 그런 거를 또 얘기하면서 난 그래서 이 5가지를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 5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미팅장이에요. 미팅장. 내가 너에게 아메 미팅장을 자 다시 난 네가 아메 하는 거 관심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난 네가 10년 뒤 똑같은 고민을 말하지 않는 거에는 열나 관심이 많아. 난 네 인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치? 그래서 그런 너를 봤을 때 내가 상상해 봤을 때 미팅장을 내가 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뭐다? 이 5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고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프로모션 하면서 미팅, 이제 OM을 저는 이제 프로모션 하는 거죠. 뒷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